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서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겨울은 저에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때만 생각하면 제 두 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네요. 벌써 3년 정도 지난 일인데도 제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데도 저희 가족에게 막대했던 사람들은 그때의 기억을 전부 잊어버린 것 같네요.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하지만 가해를 한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저희 부부는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좋게 봐주셔서 국밥집 차리는데 금전적인 부분을 일부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어렵게 얻은 기회를 쉽게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 결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니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께서 식당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주말 같은 경우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두 딸들은 시댁에서 시모가 돌봐주면서 오로지 식당 일만 신경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네요. 모두가 저희 가족이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신 채 도움을 주셨었죠. 정말 감사했고 신경을 써주신 만큼 저희도 능력선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드리려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전해왔어요. 저희 식당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바쁜 시간을 피해서 직원들에게 부탁한 다음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예고도 없이 통보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임신?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충격인데 애까지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소식을 알린 거니? 엄마,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그리고 아직 놀라긴 일러요. 며칠 전에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저도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왔었어요. 이 사람 뱃속에 아이가 하나가 아닌 둘이에요. 결혼을 하겠다고 한 번 충격을 주더니만 임신했다며 두 번 충격 주더니 지금 저 뱃속에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속전속결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저보고 항상 언제 결혼할 거냐고 닥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원큐에 해결해 드렸어요. 저희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서 식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뭐든지 절차가 있는 건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할 자금은 있고? 그건 형이 도와줄 수 있지. 요즘 식당 잘 나가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 형이 지원해 줄 수 있잖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부탁 좀 할게. 신혼집은 당장 마련할 수 없어서 엄마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어. 너무 밀어붙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들 좀 해주세요. 정신 나간 것들. 지금 너 아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작정한 거야? 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너희들한테 방 하나도 내어줄 마음 없으니까 다들 내 집에서 썩 나가. 결혼은 꿈도 꾸지 마. 허락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임신해서 결혼하겠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는 건 입을 다물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문제는 시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시부께서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른 모습을 보고 화가 상당히 치밀어 오르셨는지 당장 나가라고 분노하시게 되면서 시동생은 울상을 하면서 임신한 여자를 바래다 주고 한참 뒤 집으로 돌아왔네요. 시부는 시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방에 들어가셔서 화를 삭히시다가 시동생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부는 손에 물건이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분노하시는 시부를 말리면서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들어보자고 겨우 설득시킨 끝에 다시 거실에 모두가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너 지금 제대로 살아온 적도 없으면서 이런 큰일을 저질러 놓으면 누구 보고 감당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뒤를 닦아줘야 하는 건데? 아직 아빠가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놈이 일부터 저지른다고 앞으로의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그 여자 앞에서 네가 우리 가족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창피한 건 줄 알아? 네가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더 돼? 집안 욕먹이는 짓을 왜 자초해서 하는 건데?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니까 혼자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고 너희 큰형한테도 손 벌릴 생각 마.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했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식당 말아먹을 일 있어? 모두가 식당으로 뛰어들고 있는 판국에 너는 갸옵신 날 빼고 한 번이라도 식당에 찾아와 고개 내민 적도 없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도와달라고? 정신 나간 놈. 너는 아직 멀었어. 여보, 그래도 지금은 단순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장수도 분명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정말 열심히 살아갈 거라고요.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겠어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맞아요. 아빠가 안 믿어주시면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갈게요. 분명 열심히 살겠다고 말은 했었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그동안 시동생을 봐오면서 느낀 건 절대 달라질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하나 조금도 끈덕지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주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동생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많은 고민을 하는 듯 보였어요. 모두를 한순간에 힘들게 만든 시동생의 표정은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심각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결국 한참 동안의 대화 끝에 지어진 결론은 시동생의 결혼을 허락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시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며 결국 받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린 뒤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동서 집안이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함께 작은 집 하나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 내외는 시댁에 살게 되었는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동서는 시댁 생활에 적응을 잘해왔고 시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시모는 뱃속에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말에 산부인과에 다녀온 이후로 동서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제 두 딸들을 돌봐주실 여건이 되어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 친정집에서 두 딸들을 돌봐주셨네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시모에게도 부탁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시댁에 들어가면 손주들을 방치만 하신 상태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동서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 딸들은 저에게 달려와
배가 고프다면서 식당 가서 밥 먹자는 얘기까지 나오길래 아무것도 안 먹었냐고 물어보니 애들은 할머니 집에 와서 간식조차 먹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밀려와 동서와 배만 어루만지고 있는 시모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네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애들을 아무것도 안 먹일 수가 있어요?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나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쁘잖아. 그러다 보니 못 챙겨줄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내니? 그리고 돌봐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냉장고에 창거리 있으니까 애들 대충 먹이고 돌아가도록 해라. 당신 지금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먹이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내가 왔는데도 앉아만 있어? 당장 일어나서 밥상 좀 차려와. 집에서 뭐가 바쁘다고 애들을 굶겨? 나도 출출한 잠이었는데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해. 아버님 오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배가 불러서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동서, 그래도 누워서 인사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남들보다 배가 많이 불렀어도 인사는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새아가가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른 날보다 왜 이렇게 까칠해? 지금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애들이 유치원에서 끝난 시간이 언제인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말을 들으면 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음부터 애들 돌봐달라는 말 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의 차별은 저도 참을 수 없겠네요. 저는 애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급하게 음식 준비를 했는데 많이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가 쓰러져 자고 있었네요. 시모가 갑자기 이렇게 차별을 두게 된 이유는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모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 손자였는데 그것도 둘이나 아들이다 보니 제 딸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의 신경을 안 써주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그날이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 한동안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라 부탁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만 했어요.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거리라 차라리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식당에서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려고 식당 내부 구조 조정을 다시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내부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도 더 이상 시댁에 맡기지 않아도 돼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었죠.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시모가 동서를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왔네요. 시모가 식당에 온 이유는 동서에게 몸보신 시켜주려고 진짜 손님으로 온 거니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겠다는 돌발 행동을 보여주셨었죠. 가족 모두가 당황한 상태에서 시모는 음식을 주문하셨고 식당에는 많은 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 주문한 음식을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동서가 음식을 보자마자 실망을 많이 했다는 얼굴로 숟가락 하나 뜨지 않은 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동서, 왜 그래? 음식이 원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도 신경 써서 국밥이랑 수육 양껏 올려줬는데 이런 거 싫어하나 봐? 이런 거 많이 먹어둬야 한다. 곧 애가 나올 텐데 이것저것 가리면 안 돼. 든든하게 먹고 체력 보충해 놔야지. 어머님,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먹지 못해요. 솔직히 지금 냄새 때문에 약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냥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한 숟갈 떠보는 게 좋을 텐데. 첫째가 신경 써서 준비해줬는데 그래도 조금은 맛을 보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식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동서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는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온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국밥 같은 거 안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시모도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그런데 밖이 소란스럽길래 밖의 상황을 살펴보니 동서가 저희 식당 문 앞에서 뱃속에 저장되어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개어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손님들이 동서의 모습을 보곤 전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네요. 시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급하게 동서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그날 장사는 동서와 시모 때문에 전부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식당 안에서 식사하고 계신 손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남편은 동서가 남겨놓은 흔적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동서는 한참 뒤에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난리를 치셨고 시모가 주문한 음식값은 꼭 지불하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고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식당 일을 마무리한 뒤에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었지만 시모에게 음식값도 받아야 된다며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당신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온 거야? 한마디 말도 없이 제일 바쁜 시간대 와서는 제일 비싼 음식들 시켜놓고 하나도 먹지도 않은 채 나간 것도 모자라. 식당 문 앞에서 전부 다 개어내면 어쩌자는 거야? 세아가 너는 식당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음식 냄새 맡아보면 자기랑 안 맞는 음식인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억지로 들어온 거야? 어머님이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하시니까 참고 먹어보려 했던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깟 일로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어머님, 빨리 음식값 줘버리세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이제 곧 출산인데 너무 뭐라고 하시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아버님 대를 이어줄 아들이 둘이나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아버지, 이 사람 지금 한창 예민한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잔소리만 늘어가요? 서방님, 아까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서방님이 나서는 건 좋아 보이지 않네요. 너는 또 일을 그만뒀다며? 어떻게 된 게 한 군데에서 진득하게 일하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 그냥 저놈 내쫓아 버리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럴 생각이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지. 장수 너는 내일부터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함께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 근처에 집 하나 구해서 둘이 살아봐야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지. 이렇게 해서는 맨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게 뻔해. 당신도 더 이상 나서지 마. 알겠어? 시부는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동서내외는 곧 출산인데 말도 안 된다고 절대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동서가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은 건지 아니면 예정 시간대로 진통을 느끼게 된 건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배가 아프다는 말을 꺼냈고
시동생은 산부인과까지 태워달라며 제 남편에게 사정을 했어요. 남편도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했는지 동서내외를 차에 태워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동서는 아들 손자를 연이어 등남하게 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산후조리를 끝낸 뒤 자연스럽게 또다시 시댁에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도 아들 손주를 둘이나 보게 돼서 신기하셨는지 더는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식당 전체를 저녁 시간에 한 회사에서 단체 회식을 잡게 되면서 자리가 모자라 애들이 쉬는 방까지 테이블을 놓게 되었고 시모에게 대충 어느 상황인지 설명드린 다음 애들 좀 봐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저희에게 미안한 일들이 많으셔서 거절하시지 않고 애들을 돌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손님들을 응대하며 마감 시간보다 한참 늦게 정리할 수 있게 되면서 다음 날은 식당을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 하루를 쉬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워낙 늦은 시간이라 애들이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을 생각에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동서만 갓난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시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길래 동서에게 물어보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희 부부와 시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을 하자마자 건물 밖으로 나오시는 시모와 딱 마주치게 되었고 사색이 된 얼굴로 도망치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붙잡아 딸들이 입원한 병실로 안내하라며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렇게 시모가 안내한 병실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약을 먹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정확한 상황들을 알기 위해 시모에게 다시 여쭤봤네요. 동서가 대충 설명해 주긴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애들을 보일러가 고장난 냉골방에 넣어두고 방치했다면서요? 오늘 한파인 거 모르세요? 보일러가 얼어서 동파가 될 정도인데 애들을 냉골방으로 밀어넣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구급차까지 부를 정도로 애들이 심각했다는데 저 모르게 제 딸들을 입원 수속까지 시키신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데요? 애들이 감기 기운이 있었나 본데 너무 오래 방치했는지 폐렴까지 오게 됐다더라.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손자를 둘이나 돌보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할 일을 귀찮게 하잖아. 자기들끼리 놀면 될 것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너무 요구사항이 많길래 조용히 좀 하라고 냉골방에 넣었는데 아들 손자를 둘이나 돌봐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지게 되었단다. 그런데 잠에서 깼을 때 애들이 조용하길래 문을 열어봤는데 애들이 잠들었다가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없어진 건지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야. 일단 무사하면 된 거잖니? 며칠 고생하면 괜찮아진다니까 그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된다더라. 무사하면 된 거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애들 목숨이 위험해질 뻔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들 손자만 귀하고 제 딸들은 귀하지 않나 보죠?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얼굴 못 보고 살겠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때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라도 용서 못해요. 결국 시모는 병실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치게 되었고 시부는 아무 말 없이 시모를 뒤따라 가셨어요. 어떻게 손녀들에게 그런 충격적인 행동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옆을 지켜주던 도중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부가 이성을 잃었다며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면서 최대한 빨리 시댁에 와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병원의 위치를 알려드린 뒤 시댁으로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부와 시동생 간에 안 좋은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동서는 저에게 달려와 시부를 말려달라며 눈물을 보이면서 애원하고 있었어요. 당장 문 열지 못해. 당신 이러는 거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애들 보는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애들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 방에서 절대 나올 생각하지 마. 너희들도 내 허락 없이 문을 열어주면 용서치 않을 거다.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한파인데 온몸에 물을 뿌리시면 어떡해요? 그러다 동상이라도 걸리시면 어쩌려고요? 동상 좀 걸리면 어때서? 애들은 생과 사를 오고 갈 뻔했었다고?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 게 맞는다는 거야? 온몸이 얼어붙어도 절대 열어주지 않을 테니까 애들이 받았던 고통 똑같이 한번 느껴봐.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내 집에서 그만 나가거라.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마라. 아버지, 지금 저희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못 나가요. 저도 나갈 수 없어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걸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요? 아버님은 지금 울고 있는 손자들 안 보이세요? 세아가 너 말 잘했다. 그럼 너는 내가 아끼는 손녀들이 냉골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었으면서 그걸 방치하고 있어? 내 손녀들이 울고 있었을 텐데 2눈과 귀를 닫고 있었니?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동서는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어머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시면 그걸 말렸어야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 동서도 내 자식들이 꼴 보기 싫었던 거잖아. 아버님은 지금 좋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당장이라도 동서 머리채 잡을 수 있어. 진짜 꾹 참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아버님 집에서 서둘러 나가주길 바래. 동서 내외는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남편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동서는 자식들을 품에 안은 채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님은 그런 시모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셨고 냉골방의 문을 열자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와 안방 이불 속으로 들어가 추위를 녹이셨네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바라보며 더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선포하시면서 시모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나가지 않겠다며 바닥에 누워서는 발버둥 쳤지만 시부에게 질질 끌려가 현관문 밖으로 내쳐지게 되었네요. 결국 시모는 시부와 별거를 하시다 나중엔 시부 말고 다른 남자분과 외도까지 걸리시면서 끝내 2분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시모는 그분과 헤어지셨는지 지금은 시동생 내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가 저희 식당에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시동생이 자식이 2이나 있는데도 백수 생활을 하고 있고 동선의 부모님께서도 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 이자는 쌓여만 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식당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시모에게 소금 한 바가지 얼굴에 들이부은 뒤 쫓아내셨어요. 노력하지도 않는 놈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화를 내셨죠.
저도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올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한파에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추위에 제 딸들이 냉 골방에서 벌벌 떨었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지네요. 시모와 동서내외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거지가 돼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모는 소금을 한 바가지 맞았으면서도 배는 고프셨는지 국밥 한 그릇만 줄 수 있냐는 어이없는 말까지 꺼내셨었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아들 손자를 집착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시모는 제 딸들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식당을 옮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할지 의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